그래서 꿈꾸는 잠을 렘수면이라고 하고 꿈을 꾸지 않는 잠을 비렘수면이라고 합니다. 꿈을 계속 꾸고 그게 다 생각이 나신다면 그러면 깊은 잠에 한 번도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면장애죠. 안녕하세요. 닥터진실의 치매의학의 박진원 원장입니다. 네, 이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엄청난 숙제죠. 요즘에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수면장애, 네. 불면증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은 신경정신과에 있는 환자들의 아주 절대 다수가 이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환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수면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장애란 무엇인가요? 라는 원론적 질문이 있어요. 네.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인데 2주 이상 잠을 못 드는 경우를 수면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면장애라는 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안 든다, 자꾸 깬다, 그 다음에 너무 일찍 깬다, 그리고 깊은 잠이 아니고 계속 얕은 잠을 잔다, 이런 식으로 2주 이상 계속 지속되실 때 그건 수면장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면장애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수면에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얕게 자서 누가 옆에서 딸깍 소리만 내도 그냥 바로 네. 깨버리고 그래서 잠을 아예 뭐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는 상태, 인면 상태를 하고 각성때까지 8시간은 지났는데 실제로 수면 상태에 돌입됐던 것은 거의 얼마 안 되는 이런 상태가 유지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인면 장애, 잠으로 드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들어서 그냥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그러다가 밤 꼴딱 새고 뭐 이러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잠을 자는 데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를 수면장애라고 보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불면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뭐 수면장애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흔한 건 스트레스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회피냐 아니면은 덤벼들 거냐, 회피투쟁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러면 붙어? 아니면 도망가? 이거를 하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끊어버리는 게 수면이에요. 그 호랑이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잠을 자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긴장 상태가 되면 수면 장애가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아주 뭐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몸에 다른 어떤 특정한 질환 때문에 잠을 못 드는 경우도 그쵸. 있고요. 환경적 질환들이 또 있어요. 어디 아프면 못 자잖아요. 네. 통증성으로 생기는 그런 수면 장애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풀어서 얘기하고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말 끝도 한도 없는 환경적 요인, 직접적 요인, 그다음에 정서적 요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원인 인자를 아는 것은 원래 치료의 출발이기는 합니다만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인 인자를 너무 막 세밀하게 찾아내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치료하는데 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장애 원인은 정말로 다양하고 그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출발하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물론 대전제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면장애 완치가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수면장애 완치를 해야죠. 우리가 맨날 완치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완치 질문 받을 때마다 된다 하니까 뭔가 저거 진짜로 되는 건데 된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패짱 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됩니다. 그래서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형태적인 차이 때문에 치료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쭉 그 수면장애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수면장애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전 30년 잠 못 잤어요. 뭐 20년 잠 못 잤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게 아예 중추에 레코딩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정말 고칠 수 없는 습관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치료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개인의 노력, 처방과 약 이외에도 개인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장기화된 수면장애를 보면 환경적이거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따라온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종합병원에 옛날에 근무할 때 보면 병동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3교대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수면장애를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나이트 근무를 하고 데이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하루 이틀 쉬었다가 이러니 몸의 리듬이 수면에 대한 리듬이 완전히 그냥 다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내 몸 스스로가 도대체 나는 언제 자는 거야를 내 몸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리듬이 깨지는 거죠. 직업적인 원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스튜어디스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수면장애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고 불규칙하게 밤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일을 몰아서 해가지고서는 한 달에 며칠은 잠을 못 자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죠. 리듬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이나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규칙이 있어요. 몸은
기억합니다. 이게 메모리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면 습관 이런 얘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습관이라는 단어가 왜 잠에 따라 붙냐면 이게 정말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리듬이 되게 중요한데 리듬이 깨지는 생활 습관은 수면 장애나 불면증으로 연결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치가 되느냐? 저는 진짜로 치료를 많이 해봐서 수면 장애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네. 계시지만 저는 충분히 트라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치료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기간은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 수면 장애의 종류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 네. 네. 흔히 잠이 안 드는 인면장애. 이건 30분 이상 누워 계셔도 잠이 안 들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계속 자다 깨다 하는 숙면장애가 있습니다. 깊은 잠을 못 드는 거죠. 그리고 조조각성이라고 해서 너무 일찍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도각성이라고 해서 중간에 한번 깨면 그 다음엔 저는 못 자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4종류 정도로 보통 크게 보면 그 정도로 나뉘죠.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수면, 내가 임면하고 나서 각성일기까지 최소 5시간에서 6시간 이상 정도 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어내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수면 장애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갱년기 불면증도 수면 장애와 관계가 있나요? 단어에서 이미 불면증과 수면장애가 동시에 나왔네요. 네네. 네. 이건 뭐 당연히 제로의 여지가 없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꿈을 계속 자주 꾸는 것도 수면장애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꿈을 꾸는 잠하고 꿈을 꾸지 않는 잠이 좀 달라요. 그래서 꿈꾸는 잠을 렘수면이라고 하고 꿈을 꾸지 않는 잠을 비렘수면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깊은 잠은 비렘수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꾸는 잠은 되게 얕은 잠이거든요. 밤새 꿈 꿨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깊은 잠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잠에 들어가실 때 꿨던 꿈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꿈을 안 꿨어요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꿈 안 꾸고 자는 분들은 꿈을 안 꾼 게 아니고 깊은 잠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꿨던 꿈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꿈을 계속 꾸고 그게 다 생각이 나신다면 그러면 깊은 잠에 한 번도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면장애죠. 우리 치매 편할 때 꿈 많이 꾸는 거 안 좋다고 네. 이 원장님이 하시면서 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꿈을 많이 꿉니다. 저는 정말 꿈을 많이 꾸는데 저는 수면 장애는 없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심하게 많이 겪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잠은 정말 잘 잤습니다. 스트레스성 수면 장애조차도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복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수면 장애 있는 친구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진짜 복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꿈을 많이 꾸는데 그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 원장님이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꿈은 시공간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꿈을 내가 밤새도록 꾼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꿈을 꾸는 시간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꿈이 한 편의 대하 드라마야. 막 완전히 미니시리즈처럼 저는 그런 꿈들이 있거든요. 정말 기승전결도 굉장히 뚜렷하고요. 실제적으로 그 일을 내가 현실계에서 이뤄냈다면 잠자는 6시간으로도 안 되죠. 뭐 며칠도 걸려야 돼요. 근데 시공간이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몇 시간짜리 꿈을 꾼 것 같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꺼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면 분석을 통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의 수면장애가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치료에 임하게 되면 치료 효율이 훨씬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오늘 수면장애에 대해서 좀 계속 다뤄봤는데요. 수면장애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뭐 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 정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이 원장님, 구독자분들 감사했습니다. 네.